안녕하세요. 이경디자인 PD 이지연, 남편 한건우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현장 리뷰의 날입니다. 저희 집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을 가벽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터 유리벽을 세운 다음에 다이닝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또 말했다시피 저희는 집 전체에 IoT를 시공했습니다. 도대체 IoT가 뭔지, 그리고 어떤 IoT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네, 이곳은 저희 집 현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벤치를 마련했는데요. 신발을 신고 벗을 때 편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벤치를 만들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거울을 시공하면서 양옆으로는 저희 집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세라믹을 이렇게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벤치 같은 경우도 어떤 소재를 할까, 막 푹신푹신한 쿠션 소재를 할까 하다가 통일감 있게 세라믹으로 둘러주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문이 굉장히 간결하지 않나요? 말발굽이나 요 새 걸쇠 같은 것을 없애려고 요 도어 클로저를 사용을 했어요. 이 도어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이어서 어느 정도 열렸을 때는 문을 고정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이트 도어 클로저를 사용해서 이질감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타일을 보시면은 저희가 1대1로 마루와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마루톤과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은 에어드레서가 옆에 있는데요. 외출 후에 겉옷을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곳에 넣을 수 있도록 이곳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집은 고양이 털이 많이 날리는 곳이라 외부 손님들의 외투에 고양이 털이 많이 묻혀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시켜주고자 이쪽에 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도 굉장히 깊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또 이렇게 푸시장으로 설치를 해줬고, 이쪽에도 푸시장으로 설치를 해줬는데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콘센트를 발현해서 각종 전자제품을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중문의 경우 유리 스윙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손잡이 같은 경우 무광의 스틸 형태의 손잡이로 긴 것을 넣어서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공용 보육실입니다. 보시면 블랙 타일로 분위기가 너무 호텔 화장실 같지 않나요? 저희가 이곳은 어두운 화장실을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런 타일 같은 거나 요 변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블랙에 가까운 색상으로 골랐습니다. 이 타일도 저희가 한 달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고른 타일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거울하고 타일을 1대1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탑볼 세면대를 사용했고, 이 세면대는 기존에 보던 도기 세면류와는 좀 다르게 스텐 세면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는 타일로 마감을 해서 통일성 있게 이렇게 시공을 해주었고, 저희가 물자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고 수전류나 이 선반하고도 통일성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운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탑볼 세면대에 수전류를 설치하면서 손잡이는 뒤쪽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앞쪽으로 뺐습니다. 이 블랙 변기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제품이고요. 이 타일만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검정색 타일인데 세로결로 무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밋밋할 수 있는 분위기에 한 포인트로 이렇게 주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금속 선반을 설치해서 간단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에 원래 대부분 거울장 같이 수납을 하는 공간을 넣어두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 공간을 손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수납 없이 그냥 작은 비품들 수납 정도로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파티션을 흑경으로 넣어주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흑경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는 매립 샤워 수전을 넣어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뒀고, 옆쪽에는 조적 선반을 설치해가지고 샴푸나 린스, 바디워시 같은 것들 넣을 수 있는 선반을 짰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블랙의 유가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튀는 거 없이
깔끔하게 시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저희는 휴젠트가 아닌 아카라에서 나온 환풍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공용부 욕실과 더불어 안쪽 욕실에도 설치를 했는데요. 이 아카라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켤 수 있고 히터, 제습, 환기 이 모든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카라 제품인 만큼 IoT와 연동해서 이 화장실의 습도에 맞춰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 부부의 침실 공간입니다. 도면상으로는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방을 침실로 기획하게 됐는데요. 보통 부부 침실로 사용하게 되는 저 공간은 너무 넓다 보니까 남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인데 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곳을 침실로 사용하게 됐고요. 저희는 침대를 구매할 때 침대 프레임을 따로 구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헤드월을 제작해 주었고요. 필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매지선을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펜던트 등을 달면서 이 뒷부분이 밋밋하지 않도록 저희 집 포인트인 세라믹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양쪽 서랍장 위쪽에도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을 해서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위쪽에 보시면 콘센트와 스위치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스위치는 조금 특별한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 역시도 그냥 일반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뒤에 선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 스위치예요. 독일의 융사에서 만든 스위치랑 똑같은 스위치고 기능만 다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서 집안 전체 일괄소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침실 조명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헤드홀 쪽에는 다운라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부족한 조드는 펜던트 등과 헤드홀 간접으로 확보해 눈에 직접적으로 빛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랍은 그냥 일반 서랍처럼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이곳에 더 프레임 TV 장부를 이쪽에 넣었거든요. 보통은 TV 근처에 두시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TV 아래쪽에 아무런 선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선이 치렁치렁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 단계부터 이 천장으로 뽑아가지고 이쪽에 넣어서 더 프레임 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커튼 박스 간접등도 넣어 주었고 여기는 커튼을 전동 커튼으로 설치해가지고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콘센트를 이쪽에 2개를 몰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넣을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곳에는 더 프레임 TV를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복도 공간인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먼저 침실과 공용욕실에 히든도어를 처리하면서 선을 모두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용부에 전부 도장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어까지 도장으로 진행해서 전부 화이트 톤의 도어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보시면은 흔히 여기 빵이라고 하는 문손잡이 커버가 있어요. 그 커버가 손잡이랑 1:1로 마감되는 D&D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결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손잡이랑 스위치를 잘 보시면은 손잡이 윗라인과 스위치 윗라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손잡이가 조금 더 아래쪽에 달리고요. 그리고 스위치는 조금 더 위쪽에 달리게 돼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 라인이 딱 맞으면 균형감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손잡이 높이를 1100 라인에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이닝룸이라고 부르는 포인트 공간이 있는데요. 이 다이닝룸에 유리벽을 하게 되면서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 통유리가 끊기지 않게 들어올 수 있느냐였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유리 도어랑 유리 벽 사이에 분절선이 생겼잖아요. 여기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꼴보기 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분절선이 없이 들어오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유리를 저희는 엘리베이터로 양중했어야만 했어요. 유리도어를 길게 하면은 유리도어가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길어질 수 없어서 유리도어 크기는 최대로 하고 그 남은 공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딱 엘리베이터 대역선 사이즈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유리벽을 심기 위해서는 바닥 쪽에도 철제로 된 틀이 있었고요. 위쪽에는 목공해서 목틀로 잡아줘가지고 그 사이에 유리를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실리콘으로 다 마감을 해서 튼튼하게 위로도 밀리지 않도록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유리벽을 해놓으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채광 때문에 낮 시간대는 굉장히 밝아지거든요. 그 느낌 또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히든도어 얘기를 할 때 공용부는 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은 턱을 한 번씩 더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천장과 벽 사이에 공간을 5mm가량 띄우는 시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벽지를 그 5mm 띄운 공간 안으로 밀어 넣어서 깔끔하게 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은 근데 천장 수평이 모두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신축이어서 천장을 따로 목공을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5mm 정도씩 다 떨어져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을 했어요. 여기가 원래 어떤 공간이었냐면은 이렇게 팬트리를 이렇게 여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왜 다시 벽을 세웠냐? 이렇게 현관문에서 들어오면은 왼쪽에 주방 공간이 조금이라도 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렇게 뭔가 깊이감 있는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여기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면은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뚫자, 바깥쪽에 창문도 있으니까 창문도 바라볼 겸 오브제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줘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저희가 이전 정도 튀어나오게 이거 제작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뭔가 올려놨을 때 단상 같은 오브제 포인트 공간인 것처럼 딱 느껴지게끔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1대1로 마감되게 되면은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려면 맞출 수 있겠지만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하게 시공될 바에는 이 복도 쪽 공간에는 이 정도 튀어나오게 했고요. 저쪽 공간 조금 좁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발가락이 찌일 수 있기 때문에 저쪽 부분을 1대1로 마감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왼쪽의 벽을 보시면은 굴곡이 재어 있죠. 그리고 거실 쪽을 향하는 벽에도 굴곡이 하나 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공을 했냐면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라운드 처리를 했고요. 이 라운드 처리를 하면서 막수 히든 몰딩을 사용했어요. 물론 이 히든 몰딩의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R값으로 라운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매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은 동그란 다운라이트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제품도 아카라의 다운라이트인데요. V1이라고 하는 모델명을 가진 제품이에요. V1 제품 같은 경우에는 7cm 깊이의 깊은 천장고를 요구하게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신축이어서 이 제품을 무리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요. 핸드폰에서도 버튼 한 번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전체가 다 켜지게 되고, 전구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 번에 바뀌죠. 전원 속도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백색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예 하얀 집이 돼버렸죠. 지금 제가 다운라이트 밑에 있는데 밝기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두워지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게 IoT 장점이고요. 공간에 맞게끔, 내 사용자 패턴에 맞게끔 설정할 수 있는 게 IoT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스위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스위치는 융 스위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카라 스위치를 사용했고요. 총 9개 버튼으로 된 스위치를 만들어 봤어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버튼당 3가지 기능을 할당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누르기, 2번 누르기, 그리고 길게 누르기 해서 총 3가지 기능인데요. 이 3가지 기능을 9개 버튼에 넣었기 때문에 총 27가지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5번째 버튼에다가 이 3개의 조명만 꺼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커튼을 닫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두었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핸드폰을 켜가지고 또 이거 들어가는 시간보다는 버튼 한 번 눌러서 조절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란 스위치 궁금하시죠? 노브 스위치라는 건데요. 이거를 돌리면은 밝아지고요. 그리고 다시 또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조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밝아진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누르고 한번 돌려볼게요. 약간 쿨톤으로 바뀌었죠. 제 오른쪽 빛이. 다시 또 왼쪽으로 누르고 돌려보면은 노란색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무드의 톤을 맞춰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IoT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한 게 있는데요. 저희 IoT는 조명뿐만 아니라 목공 단계에서 문 상부에다가 도어 센서를 심었거든요. 이 센서를 통해서 조명을 제어하거나 선풍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감지가 가능한 인체 감지 센서를 활용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거나 조명이나 가전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IoT는 무궁무진한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이 모든 세팅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 나가야 된다는 장점이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공간인 다이닝룸입니다. 이곳은 원래 작은 방이었는데요. 작은 방의 벽을 다
철거를 하고 유리 가벽을 세워가지고 주방과 이어지는 하나의 공간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컨셉을 저희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펜던트 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조명 공사를 했고, 여기 보시면 간접등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파서 이런 금속 선반을 설치했어요. 사실 이 선반이 검정색 선반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 벽과 똑같은 색상으로 페인트 팀에 부탁을 해서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오브제를 올려놨고, 이 아래쪽에는 하프장을 짰어요. 하프장을 짜면서 위에 공간에는 상판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남은 세라믹을 이곳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 하프장은 도장 제작 가구인데요. 굉장히 질감이 부드럽고 또 빛각이 쳐져 있어서 열고 닫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분전함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분전함 같은 경우 기존에 너무 못생긴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문을 설치하고 이렇게 마감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블라인드를 설치했어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전동이거든요. 이 블라인드도 IoT를 연결해서 밖에서도 치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창틀이 간결해 보여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앞쪽에 창틀과 1:1로 목공을 쳐가지고 딱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같은 도장 컬러로 다 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창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틀 같은 경우도 기존에 베이지 톤 색상이었는데 그 부분을 필름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 샤시의 손잡이가 커다란 손잡이였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사제로 손잡이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